10분 안에 내 마음을 움직이는 종목 고를 준비 되셨죠? 월요일에 도전자 박우신 와운의 파트너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저 종목 후보 보기 전에 오늘 또 예. 월요일이고 또 4월 마지막 주고 해서 지금 시장 진단 간단하게 좀 이렇게 들어보고 갔으면 좋겠네요.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정들이 말 그대로 이제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뭐 국내나 국외나 이제 주요 기업들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될 거고요.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시장이 초점을 좀 맞출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수급적으로 굉장히 뒤틀리는 현상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파생 쪽에서는 굉장히 안 좋았던 수급들이 지난주 수요일 날 유입이 좀 됐었는데 금요일 날 요 부분이 어느 정도 또 해소가 됐어요.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금융시장 보면 외국인들은 거래소도 한 1,300억 사고 있고요. 선물도 2,000계약 이상 또 사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무난한 흐름의 한 주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. 보고 있습니다. 예. 네. 그러면 오늘 박우신 대표가 가져오신 종목 후보 보겠습니다. 노터스 대 젠큐릭스. 오늘 뭐 바이오라고 할까요? 의료 쪽이라고 할까요? 거기서 이제 두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 예, 예. 이 두 종목 모두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상장한 지 그렇게 2년 좀 안 된 그런 저 종목들로 기업들로 알고 있는데 네, 어떤 투자 포인트 있을지 들어보겠습니다. 예, 우선 최근에 굉장히 이제 이분법적인 건 뭐냐면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접종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편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. 접종률이 높은 국가들 그리고 마스크를 지금 벗고 다니는 국가들 오히려 또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국가들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지금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내부적인 그러한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면 결론적으로 최근에 증시 내에서 보면 뭐 금일 같은 경우는 뭐 해운주 이런 거 굉장히 강한데 그렇죠. 그것과는 또 이제 전혀 별개의 그러한 섹터들 그러니까 이제 불과 몇 달 전에 이제 유행을 했던 흔히 얘기하는 뭐 CMO나 뭐 CRO나 내지는 뭐 기타 이제 그 코로나와 연관됐던 그러한 섹터와 종목들, 키트주들 뭐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내에서 일단 이 노터스라는 기업은 사실은 이제 코로나만 놓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CRO라고 해서요. 네. 그 우리가 이제 CMO 기업들은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신데 CRO 기업도 뭐 아시는 분들은 또 알고 계실 겁니다.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이 노터스를 제외하고 바이오톡스텍이나 캐몬 같은 기업이 이제 대표적인 CRO. 이 CRO라는 게 결국 비임상 시험을 대행해 주는 그러한 작업들이라고 본다면 그러한 부분들 결국은 우리가 이제 CMO만 가는 게 아니라 CRO나 뭐 그 다음 스텝으로 본다면 원료의약품 같은 경우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. 사실 이게 불과 몇 달 전에 똑같은 사이클이 한번 있었습니다. 그래서 네. 그 사이클이 지금 어느 정도 또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모멘텀 측면에서 한번 시기적으로 지금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.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CRO 기업들 앞서 이제 톡스텍이나 내지는 캐몬 같은 기업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회사가 펀더멘탈이 제일 좋아요. 그러니까는 결국은 이 CRO라는 게 그 바이오 산업이 발전을 하면 할수록 이게 코로나 때문에 단순하게 커지는 산업이 아니라 바이오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서 같이 커나가는 산업인데 그 내에서 확고한 지위를 이 회사는 좀 가지고 있다.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. 실제적으로 이 CRO라는 게 그 비임상 시험을 대행해주는 그러한 역할이다 보니까 동물 시험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서 또 나오게 되는 어떤 동물과 관련된 그러한 신약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인 것도 단기적인 건데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고요. 사실은 이제 그 CRO 시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커나가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길게 들고 가야 그 늘어나는 산업에 대한 부분들, 볼륨 확장에 대한 부분들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중장기적으로 좀 적합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 언급드린 대로 최근에 뭐 CMO나 CRO나 내지는 원료의약품까지 한 사이클이 도는 흐름들이 저는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. 판단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도 지금 시점은 좀 메리트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판단에 일단 노터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참 그 시장이라는 게 이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네. 한번 이 흐름이 있었는데 네. 또 이제 일정 기간 지나니까 이게 또 다시 이번 주 들어가지고 또 관심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? 재밌기도 하고 예, 그런 것 같아요. 사실
이러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게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서 네. 우리나라도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러한 국가가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지만 어찌됐든 현실은 또 현실이고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현재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찾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어찌됐든 키트주가 굉장히 강해요, 사실은. 그렇죠. 예, 그래서 키트주들은 또 앞서 이제 국내외 지금 실적 이벤트가 좀 많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도 또 관심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예. 그 이제 경쟁업체 대비해서 노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메리트라든가 예.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보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경쟁업체들 좀 같이 좀 이렇게 뭐 말씀 좀 들어볼까요? 일단은 뭐 바이오톡스텍이나 캐몬 같은 경우는요, 사실은 이제 그 바이오톡스텍은 이제 셀트리온 그룹 그리고 캐몬은 SK바이오사이언스 관련돼서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게 사실인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제약사가 뭐 그 두 회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.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펼쳐져 있단 말이죠. 근데 그러한 가운데서는 결국은 이 CRO라는 거는 다수의 그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제약사를 많이 확보해 둬야 되는데 사실 가장 또 많이 확보하고 있는 업체는 또 노터스예요. 그래서 그렇습니까? 이 회사가 뭐 구체적으로 뭐 3천에서 한 5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제약사만 해도 150개가 넘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오히려 매출처는 더 확대가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누구나 아는 기업이라면 뭐 한미그룹이라든지 뭐 제넥신이라든지 뭐 기타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러한 그룹들의 전부 CRO를 이 회사에서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사실은 이 회사가 더 주목을 저는 받는 게 정상이라고 보지만 실제적으로 과거에도 아까 언급드렸던 경쟁업체들이 더 주목을 받았어요. 네. 오히려 이제 코로나와 연관돼서 이제 주목을 더 받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떤 바이오 산업의 그러한 볼륨 확장 거기에 대한 수혜를 어떻게 보면 CRO 기업들에서 보는 게 저는 정상적이라고 보고 사실은 밸류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쌉니다. 네. 그러니까 톡스텍이랑 캐몬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되는데 이제 그 회사들은 모멘텀 플레이가 좀 과거에 있었던 종목들이다 보니까 밸류 차이가 좀 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개인적으로는 무상증자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네. 봐야 된다 이 종목은 왜? 그 신규 최근에 1, 2년 내에 상장했던 종목들 중에 이제 무상증자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는 아실 거고 재무 구조가 어느 정도 이제 조건이 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땐 이 회사는 조건은 좀 되거든요. 그래서 네. 그러한 가능성도 개인적으로 좀 열어놓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종목 젠큐릭스 들어보겠습니다. 예, 이 회사는 이제 그 신규 상장을 이제 직접 한 회사는 아니고 이제 코넥스에 있다가 이제 넘어온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앞서 이제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키트주들이 최근에 이제 네.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키트주를 보는 관점은 두 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전형적으로 모멘텀에 집중한, 즉 코로나에 집중한 그러한 키트주를 볼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사실 키트라는 게 코로나 이전에도 굉장히 유망을 받던 그러한 산업군 중에 하나였거든요. 우리가 단순 치료 목적의 그러한 바이오에 대한 목적에서 어떤 진단의 목적으로 네. 많이 넘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. 그러한 부분들에서는 사실 키트주들이 여러 이제 질병들에 있어서 좀 관심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코로나로 좀 많이 보고 있는 거는 또 어쩔 수 없는 현상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제가 젠큐릭스에 좀 주목을 하는 건 이 회사가 이제 주로 매출을 일으키고자 하는 게 그 유방암 예후 진단 키트라는 게 있어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이제 매출이 숫자로 찍힐 것 같거든요. 근데 예. 이 유방암 예후 진단 키트가 작년 11월경에 그 실손보험에 들어갔습니다. 그래서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. 라는 점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 암 동반 진단 키트라는 게 있어요.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올해 숫자를 찍힐지까지는 정확하게 좀 알 수는 없겠지만 좀 빠르면 올해 하반기, 뭐 늦어도 내년부터는 좀 숫자가 좀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국민건강보험에 지금 급여 등재가 올해 1월부터 됐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과거에 임플란트 관련된 섹터들이 이제 그 보험에 등재가 되면서 한번 랠리를 펼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은 이 회사가 향후에 주력으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주력 품목들 유방암 예후 진단 키트나 그 암 동반 진단 키트 모두 이제 보험 적용이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실제 제품이 나왔을 때 판매 속도가 좀 빠르게 늘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.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장사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. 엔젠바이오라는 역시 이제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은 그런 회사인데 상장사를 직접 보유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그 뭐 기타 이제 다른 바이오 업체들을 인수를 좀 했었어요. 네. 그래서 그런 자회사단에서의 어떤 시너지 그리고 자회사단에서의 모멘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주가는 사실 움직인 게 또 없어서
그러한 부분들이 좀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사실 지금 뭐 특히 이제 유방암 진단 키트 뭐 예후에 대한 이거 말씀 주셨는데 사실 뭐 여성들은 이 네. 부분이 사실 굉장히 건강 검진을 받을 때도 그렇고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네. 부분이 뭐라 그럴까요? 이렇게 간단한 키트로 네. 좀 알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생활에서도 뭐랄까요? 생활용품 비슷하게 좀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그렇게 이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러니까 좀 길게 보면 이제 그런 게 가능하겠죠. 그러니까는 그 키트주들 같은 경우는 꼭 코로나로만 볼 건 전 네. 아니라고 봐요. 사실은 우리가 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치료에서 진단으로 가는 게 어쨌든 그 전반적인 그 시류라고 본다면 그러한 부분에서 키트가 우리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들은 굉장히 미래에는 좀 넓어질 가능성이 높고요. 네. 사실은 그렇습니다. 이게 주식이라는 게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매매를 해서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큰 안목도 한번 가져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아, 네. 아주 시간 딱 맞춰서 말씀 잘 주셨고요. 예. 저희 10분이 지나서 제가 그러면 종목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. 저는 사실 오늘 노터스, 젠큐릭스 둘 다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좀 가서 뭘 고를까 지금 싶긴 한데 예, 최종적으로 저는 노터스를 예. 고르겠습니다. 노터스 매매 전략 예, 부탁드립니다. 일단 이 노터스라는 종목은 앞서 언급드린 대로 이제 CRO 기업 내에서는 굉장히 싸요. 굉장히 싸다라는 모멘텀이 일단 하나가 있는데 이 회사의 기술적인 포인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주봉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장을 이때 했고요. 상장을 하고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입니다. 모든 주식들이 하락을 한 그 타이밍이고 이 회사는 흐름상 이런 파동이 한번 있었고요. 그리고 이런 또 조정 파동이 있었고 지금 이런 파동으로 가는 게 아닌가 큰 N자형으로 저는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사실 올해 1월 달에 한번 코로나 이슈 때문에 주가가 또 급등을 신고가를 쓰는 그런 모습이 잠깐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정배열 속에서 우상향하는 그러한 주봉의 형태를 좀 띠고 있고요. 일봉상 보시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에 이제 코로나 이슈가 있다 보니까 거래량을 수반을 하면서 한번 슈팅이 나왔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 꾸준하게 저점을 다지는 구간이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지금 구름대를 돌파를 하려는 초기의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현재와 같은 자리는 일단 충분한 눌림 이후에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마련이 돼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저점도 이 횡보 조정을 거치는 가운데서 저점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기존의 고점으로 이 횡보 구간에서 고점으로 형성됐던 영역이 이런 가격대거든요. 근데 지금 그런 가격대에 대한 돌파가 최근 들어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네. 글쎄요, 좀 길게 봐도 제가 뭐 무방한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뭐 33,000원대까지는 좀 뭐 단기적으로도 좀 가능한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. 일단 손절가로는 한 27,000원대를 보고 있기는 한데요. 글쎄 지금 오늘 조금 올라와가지고 네. 3만 원이 거의 다 되고 있긴 하거든요. 한 28,000원이 종가 기준만 좀 이탈이 돼도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하겠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제 단기 목표가로 제시를 해주셨잖아요. 네, 33,000원. 근데 이제 좀 길게 봐도 좋을 종목인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네. 좀 이렇게 길게 봤을 때 뭐 어느 정도까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과거에도 제가 이제 좋게 보는 기업을 목표가를 장기적으로 엄청 세게 제시를 했다가 네. 예, 하도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냥 뭐 말씀을 드리면 한 5만 원은 그래도 네.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비전을 보고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네.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이 5만 원이란 가격은 뭐 단순하게 그냥 5만 원이 아니라 네. 시총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본 거였거든요. 그래서 시총 기준으로는 뭐 중장기로 뭐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. 5만 원 정도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부담스러운 질문에 답변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, 오늘 제가 선택하지 않은 젠큐릭스는 저희 방송 후에 올라가는 유튜브 풀 버전에서 매매 전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